박철수가 무릎을 꿇으며 고백한다. 저는 준호의 친아버지입니다. 말순의 분노가 폭발한다. 13년 동안 어떻게 그 아이 곁에서 모르는 척할 수 있었어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나타난다. 할머니, 저 다 들었어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한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말순이 준호를 보호하며 외친다. 감히 그 아이한테 어떻게 다가와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박철수에게 수갑이 채워진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외곽의 낡은 재래시장, 그곳에는 수십 년간 변하지 않은 풍경이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의 좌판 앞에 쪼그리고 앉아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76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고 거칠어진 손으로 하나하나 채소를 정성스럽게 펼쳐놓는 모습이 오랜 세월의 숙련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오이 봐라, 정말 싱싱하네. 말수는 밤새 이슬을 머금은 푸른 오이를 손에 들고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시장 뒤편 작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상추, 깻잎, 시금치, 무청까지 모두 화학비료 하나 쓰지 않고 정성으로만 키운 것들이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상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고등어 들어왔어요. 부드러운 순두부, 김치 맛있게 담갔습니다. 말수는 이런 활기찬 소리들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말순 언니, 오늘도 혼자 나오셨어요? 옆 좌판에서 김치를 파는 박순자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서 혼자 이 무거운 것들 나르고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이게 제 일인걸요. 말수는 익숙한 미소로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남편 박병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그 긴 세월 동안 혼자서 이 좌판을 지켜왔습니다. 더 아픈 것은 외아들 준호와의 인연이 끊어진 지 30년이 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며느리와의 갈등, 집안 형편 때문에 벌어진 다툼들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간섭하세요? 우리 살 길을 막지 마세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집을 나갔고 소식조차 끊어졌습니다. 말수는 후회의 눈물을 수없이 흘렸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채소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상추 얼마예요? 한 단에 2,000원입니다. 농약 안 치고 키운 거라 아이들 드셔도 안전해요. 말수는 손님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대했습니다. 오랜 장사 경험으로 어떤 채소가 가장 신선한지 한눈에 알 수 있었고 손님의 용도에 맞게 골라주는 것도 일과였습니다. 이 깻잎은 쌈 싸 드시기 좋고요. 이건 무침용으로 딱이에요. 단골 손님들은 말순의 정직함을 믿고 흥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표 채소는 정말 믿을 수 있어요. 30대 주부가 큰 봉지에 채소를 가득 담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편식이 심한데 할머니 채소는 잘 먹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말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이렇게라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시장은 한산해졌습니다. 오전의 붐빔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말순의 좌판 앞도 조용해졌습니다. 이때가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팔리지 않은 채소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요즘은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말순이 시든 잎들을 골라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키가 작고 말랐지만 또렷한 눈을 가진 소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걸 보니 13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소년은 말없이 말순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흩어진 채소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추는 상추끼리, 깻잎은 깻잎끼리. 심지어 물을 뿌려서 채소들이 시들지 않게 관리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얘야, 고맙구나. 말순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소녀는 한 달 전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아무 말 없이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상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소년이 오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할 정도였습니다. 소년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채소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뤘습니다. 시든 잎은 정확히 골라내고 보기 좋게 배열하는 모습이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말순은 그런 소년을 보며 신기하면서도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도와주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말순이 소년의 어깨를 툭 치자 소년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린아이다운 순수함과 동시에 어른스러운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소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이만 가볼게요. 짧은 인사와 함께 소년은 시장 골목 사이로 사라져갔습니다. 말순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남은 좌판 앞에서 말순은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소년이 정리해준 채소들이 여전히 가지런했습니다.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년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다시 찾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쩐지 저 아이 남 같지가 않네. 말순은 중얼거리며 채소들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내일도 소년이 올까요? 그런 기대감을 품으며 말순은 또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서둘러 비닐을 씌우고 천막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비 온다, 비 와. 여기저기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도 급하게 채소 위에 비닐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면서 좌판 전체가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말순은 당황하며 채소들을 안쪽으로 옮기려 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뛰어오는 소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년은 온몸이 흠뻑 젖었는데도 말순의 좌판으로 곧장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얘야, 비 맞고 왜 왔니? 감기 걸리겠다. 말순은 소년을 걱정하며 수건을 건네려 했지만 소년은 그보다 채소 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비닐을 더 단단히 고정하고 물이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대신 소리쳐 드릴게요. 소년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싱싱한 오이요. 비 맞고 더 신선해진 채소 있어요. 소년의 귀여운 목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 저 아이 귀엽네. 우산을 쓴 아주머니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상추 한 단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년이 밝게 대답하며 가장 싱싱한 상추를 골라주었습니다. 말순은 그런 소년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소년 덕분에 오히려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왔어요. 너무 사랑스럽네.
목소리가 얼마나 맑은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손님들의 칭찬에 소녀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깻잎도 싱싱해요. 할머니가 정성껏 키우신 거예요. 소년의 호객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수는 소년의 모습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사 경험이 전혀 없을 텐데도 손님을 대하는 태도며 채소를 고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이야,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고맙니까? 말순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시장 건너편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박철수였습니다. 평소에도 말순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박철수가 우산을 말순 쪽으로 기울여주며 말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의 시선이 소년에게 머물렀습니다. 순간 박철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비가 잠시 그치자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소년은 젖은 채소들을 하나하나 닦아주며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말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말순은 박철수를 따라 좌판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박철수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철수 씨? 저 아이 말인데요. 박철수가 소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동네에서 고아라고 소문이 났어요. 부모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말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아라고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네, 시장 근처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다고 들었어요. 가끔 이런 식으로 혼자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말순은 소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묵묵히 채소를 정리하고 있는 소년의 뒷모습이 갑자기 더욱 외로워 보였습니다. 고아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어쩐지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의 기억과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할머니한테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걸까요? 박철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상인들한테는 관심도 안 보이더니 말순도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년이 일을 마치고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비 그쳤네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소년의 맑은 미소를 보며 말순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도 없이 혼자 살아간다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요? 얘야,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어. 말순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자 소년은 여전히 살짝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는 소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머니 몸 조심하세요.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소년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소년이 작별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가야겠어요. 그래, 얘야. 오늘 정말 고마웠다. 감기 걸리지 말고. 말순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소년이 떠나간 후 말순은 혼자 좌판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아라는 박철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도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자신을 도우러 온 소년의 모습, 그리고 그 아이가 고아라는 충격적인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박철수의 말이 말순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아라는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소년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소년은 여전히 매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예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소년의 옷차림을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 헤어진 곳이 있었고 신발도 밑창이 닳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얘야, 점심은 먹고 왔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먹었어요. 하지만 그 대답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예전보다 더 야위러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장 사람들도 소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참 기특하네. 말순 할머니를 저렇게 도와주다니. 하지만 말순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 소문이 나서 소년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얘야, 너 정말 어디서 사니? 말순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소년은 잠시 손을 멈추고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서요. 여전히 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소년의 눈빛에는 뭔가 숨기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옆에 앉아서 함께 채소를 정리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둘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결심을 했습니다. 소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시장이 끝난 후 말순은 시장 근처를 돌아다니며 소년의 행방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소년이 어느 방향으로 사라지는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소년은 시장에서 나와 큰 길을 건너 주택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소년은 한참을 걷다가 낡은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사랑의 보육원이라는 푯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박철수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소년은 정말로 고아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말순은 용기를 내어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한 중년 여성이 말순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채소 파는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말순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이곳에 사는 아이 중에 매일 시장에 나오는 남자아이가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준호 말씀이시군요. 직원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에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름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준호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준호가 맞나요? 네, 박준호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버려진 아이라서 출생 기록도 불분명해요. 직원의 말에 말순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순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같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전 집을 나간 아들 준호, 그리고 지금 눈앞의 소년 준호.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요? 그 아이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3년 전부터요. 아기였을 때 입양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예요. 가정 사정이 어려워져서.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말순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그 아이 부모에 대한 정보는 없나요? 말순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고 들었어요. 말순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빚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는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혹시 자신의 아들 준호가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손자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아이와 대화해 보신 적 있나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가족에 대해 뭔가 말한 적이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아요. 가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할머니를 그리워한다는 말에 말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할머니라는 존재 자체를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답답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고아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말순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준호라는 이름, 빚 때문에 파탄난 가정, 버려진 아이.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집을 나서던 아들의 뒷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만약 소년 준호가 정말 자신의 손자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지금까지 손자를 모른 채 살아온 것일까요? 복잡한 감정들이 밤새 말순을 괴롭혔습니다. 기대와 두려움,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긴 밤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말순은 눈 밑에 깊은 그늘이 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지만 그보다는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웠습니다. 소년 준호가 혹시 자신의 손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좌판에 앉아서도 말순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말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오늘도 소년이 올까요? 온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년 준호가 평소와 다름없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소년의 눈썹 모양, 코의 형태,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혹시 아들 준호와 닮은 구석이 있을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멍하니 계세요? 소년이 말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라며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소년이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냥 생각할 일이 있어서 그래. 말순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혹시 부모님 성함 아니? 소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의 밝은 표정이 사라지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소년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야. 할머니가 너를 더 잘 알고 싶어서. 말순이 애써 부드럽게 말했지만 소년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그때 옆 좌판에서 김치를 파는 박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말순 언니, 괜히 묻지 마세요. 아이한테 상처될라. 순자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할머니.
아이가 싫어하는데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사람들이 자신을 나쁘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채소만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말수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소년과 말순 사이의 어색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필요한 말만 했고 말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말순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차가운 반응이 30년 전 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아들이 자신을 외면했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소년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말순의 눈물을 본 순간 소년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어른이 우는 모습을 보면 불안해지는 법입니다.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준호와의 마지막 대화, 며느리와의 갈등,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말순이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며느리가 집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 자신이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야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나 봐. 말순의 독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다들 예민했는데 내가 더 참았어야 했는데.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던 것을 소녀는 말순의 모습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평소 강인해 보이던 할머니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그만 우세요. 아들이 집을 나갈 때 말야. 말순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말이 엄마, 이제 저희를 그만 괴롭히세요였어.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 그 순간에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소년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상처가 있어서일까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소년이 조용히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가족이 그리워요. 소년의 고백에 말순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말순은 깨달았습니다. 소년이 자신의 손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할머니가 너무 성급했구나. 말순이 소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지고 소년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만. 그런데 말순이 소년을 붙잡았습니다. 얘야, 내일도 올 거지? 소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소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시장 골목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지만 익숙한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상처를 준 것일까요? 후회의 마음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준호가 왜 안 오지? 말순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채소를 정리했습니다.
소년 없이 하는 일이 이렇게 외롭고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소년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옆 좌판의 박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 언니, 그 아이 며칠째 안 보이네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요? 말순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지내면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텐데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견디다 못한 말순은 다시 고아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년의 안부를 확인하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고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왔던 김말순입니다. 말순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직원은 말순을 기억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때문에 오신 거죠? 그 아이 요즘 많이 우울해하더라고요. 우울해한다는 말에 말순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역시 자신 때문이었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준호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직원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직원은 말순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 준호의 과거 기록을 다시 정리하던 중에 발견한 건데요. 직원이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말순이 그 문서를 자세히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거기에는 보호자 김말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보호자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언제 보호자가 된 건가요? 전혀 기억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도 없었고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할머니께서 직접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말순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것일까요? 사실 며느님이.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님이 할머니 명의를 도용해서 아이를 맡긴 것 같습니다. 당시 급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못했어요. 며느리라는 말에 말순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년 전 집을 나간 아들의 아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아이를 버렸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소년 준호는 정말로 자신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아드님이 당시 큰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님이 할머니 명의로. 말을 마치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말순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알았다면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손자를 버릴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니. 그럼 준호는. 말순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제 손자인 건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확인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말순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토록 찾고 싶었던 가족이 바로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자신을 도와주던 그 소년이 잃어버린 손자였다니.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기쁨과 함께 죄책감도 느껴졌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려고 했거든요. 소년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런데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말수는 또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 상황인데 더 있다는 것일까요? 아드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직원의 말에 말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수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만약 진작 알았다면 화해할 기회도 있었을 텐데 후회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손자를 찾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손자를 찾았다는 기쁨과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소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소년 준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핏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간의 충격적인 사실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소년 준호가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 그리고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평화로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토록 찾고 싶었던 가족이 사실 매일 곁에 있었다는 것. 운명이 자신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좌판에 앉아 채소를 정리하면서도 말순의 시선은 계속 시장 입구를 향했습니다. 오늘은 소년이 올까요? 며칠째 나타나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상처를 준 말 때문에 영영 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들어보니 소년 준호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소년의 모습에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얘야, 어디 갔었니?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말순이 소년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소년은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감기 걸려서 며칠 못 왔어요. 감기였다는 말에 말순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 때문이 아니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고, 혼자서 감기도 앓고. 많이 아팠지? 말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년은 말순 옆에 앉아 평소처럼 채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시선은 소년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니. 신기하면서도 감격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왜 계속 저를 보세요? 소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말순은 당황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그냥. 며칠 못 봐서 그래.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소년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던 말순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혈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소년이 자신의 손자든 아니든 이 아이는 이미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없는 동안 많이 힘드셨죠? 소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없으니까 일도 재미없고 시간도 안 가더라. 소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절대 안 빠질게요. 할머니 혼자 두고 어디 가지 않을게요.
그 말에 말순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족이라는 것 아닐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시장이 한산해지자 말순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얘야, 할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소년이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말순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사실은 말순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갑자기 자신이 할머니라고 말하면 소년이 믿을까요? 오히려 놀라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을까요? 할머니, 뭐라고 하시려던 거예요? 소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내가 할머니한테 와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이야. 소년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없었으면 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말에 말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너도 할머니를 좋아하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년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는 저한테 진짜 가족 같아요. 진짜 가족 같다는 말에 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얘야, 사실 할머니가. 그런데 또다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때 소년이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 할머니한테 비밀이 하나 있어요. 소년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비밀이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누군지 조금 알아요. 소년의 고백에 말순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의 아들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소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니? 소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아원 선생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찾아오신 후에. 그럼 너는 진작 알고 있었던 거니?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요. 말순은 소년의 배려심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어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할머니가 용기가 없어서. 괜찮아요, 할머니. 소년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무서웠거든요. 혹시 할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하고. 소년의 솔직한 마음에 말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싫어할 리가 없지, 바보야. 말순이 소년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모르니. 소년도 말순을 꼭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할머니.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진짜 손자가 맞나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야. 그 순간 말순은 깨달았습니다.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매일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주던 이 아이가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우리 이제부터 정말 가족으로 살자꾸나. 말순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년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장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서로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재회.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로 확인된 후 며칠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말순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도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소년 준호도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시장에 나왔고 둘 사이의 분위기는 한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채소가 정말 싱싱하네요.
준호가 상추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말수는 흐뭇한 미소로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둘의 관계가 각별해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말순 할머니, 저 아이랑 정말 친해지셨네요. 김치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손자거든요. 말순이 자연스럽게 대답하자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머, 손자라고요? 그럼 그렇지. 어쩐지 닮았더라. 시장 사람들의 반응은 따뜻했습니다. 준호도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에게도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온 말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장 건너편 슈퍼마켓 앞에서 준호가 한 남자와 대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박철수 슈퍼 주인이었습니다. 말수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동네 어른과 인사하는 것쯤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꽤 오래 이어지고 준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말순의 좌판으로 오는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느렸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밝게 웃으며 채소 정리를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박철수 아저씨랑 무슨 이야기 했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의 몸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인사만 했어요. 준호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준호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침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박철수의 슈퍼 쪽을 힐끗 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말수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철수가 말순의 좌판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준호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박철수를 따라갔습니다. 슈퍼 앞 한적한 곳에서 박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준호에 대해서요. 준호가 뭐? 말순의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박철수는 한참 망설이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와 준호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 말에 말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별한 관계라니 무슨 뜻일까요? 저는 박철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말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준호의 친아버지예요. 말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철수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뜻일까요?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름은 박준호가 아니라 김준호였으니까요. 잠깐, 그럼 당신이. 말순이 혼란스러워하자 박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제 본명은 박준호예요. 결혼하면서 성을 바꾼 게 아니라 원래 박씨였습니다. 할머니 아들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제야 말순은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빚 때문에 아이를 버렸다는.
그 아버지가 바로 박철수였던 것입니다. 그럼 당신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를 버린 사람이란 말인가요?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말순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이를 버릴 수가 있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것도 13년 동안이나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박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들을까봐. 그 말에 말순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동네에서 살면서 준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철수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준호가 할머니를 도와주는 것을 보고 말순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철수가 평소 자신에게 친절했던 이유, 준호에 대해 관심을 보였던 이유,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말순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였단 말이야. 박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두 사람이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아저씨가 제 친아버지라는 걸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준호의 고백에 말순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그리고 아이를 버린 아버지. 세 사람이 마주한 이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후 시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말순은 박철수를 노려보며 분노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13년 동안 아이를 버려둔 채 지켜만 보고 있었다니 이런 비겁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당신이. 말순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13년 동안 어떻게 그 아이 곁에서 모르는 척할 수 있었어요? 준호는 두 어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가 진 빚이 너무 컸어요. 사채업자들이 아이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버린 거예요?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내 이름을 도용해서까지.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그 호칭에 박철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준호야. 박철수가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말순이 막아섰습니다. 감히 그 아이한테 어떻게 다가와요? 13년 동안 외면했으면서. 말순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박철수 씨가 그 아이 아버지였어? 그럼 지금까지 모르는 척했던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철수는 무릎을 꿇고 말순에게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책임진다고요? 말순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13년이나 지나서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아세요? 준호를 보호하려는 말순의 모성애가 폭발했습니다. 준호는 두 어른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친아버지라는 혈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만해요.
준호가 말순을 말렸습니다. 이제 됐어요. 하지만 말순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안 돼, 얘야. 이런 사람은 용서하면 안 돼.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차가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박철수 씨 맞습니까? 경찰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동유기 및 신분증 위조 사건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박철수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박철수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원망과 그리움, 분노와 애틋함이 공존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간 후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말순과 준호만이 좌판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말순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얘야. 이제 할머니가 있잖니.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할머니가 내 보호자가 될 거야. 정말요? 준호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말이지. 말순의 대답에 준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며칠 후 말순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의 정식 보호자가 되기 위한 절차들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준호가 정말 행운이에요. 직원의 말에 말순은 오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준호가 제 삶을 바꿔놨거든요. 시장 사람들의 반응도 따뜻했습니다. 말순 언니 정말 대단해요. 나이 들어서 아이 키우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준호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말순의 작은 집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진짜 가족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장에 나가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리도 배울까요? 준호가 의욕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다 하시면 힘드실 텐데. 이런 준호의 배려심에 말순은 매번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준호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그래, 얘야. 너 덕분에 할머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소중함을 알기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시장에서도 두 사람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 할머니와 손자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순과 준호는 새로운 가족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비록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는 서로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재래시장의 작은 좌판에서 시작된 인연이 진짜 가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매일 오후 3시 준호는 여전히 할머니 옆에 앉아 채소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혈연이 아닌 진심으로 함께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